그 리퍼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소개, 사람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곳으로 보내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퍼럴이라는 소개 마케팅은 사실은 있었던 건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쉽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개 리퍼럴 마케팅은 어떤 업종이라도 미친듯이 팔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친듯이 팔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실례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놓은 걸 보면 최고급 정수기를 파는 신입사원 A씨는 불과 3개월 만에 50명 중에 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것은 2개를 제외한 23개가 소개 마케팅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단 한 건의 소개 마케팅을 잘 활용해서 확장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부동산 판매회사 B사도 매출이 120억에서 300억으로 늘었고 영업이익은 1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매출을 보면 2.5배, 영업이익으로 보면 20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개 리퍼럴 마케팅 강화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매뉴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턴트라고 일컬어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하려면 상위 5% 방식을 채택하라.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95%, 즉 개인 사업자, 프로세일즈맨,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모두 소개 리퍼럴 마케팅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3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인맥, 네트워크, 소개 마케팅. 결국 사람이 관계에 의해서 판매 계약까지 이루어내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리퍼럴 마케팅의 장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광고비는 다운되고 할인율은 다운시켜서 결국 이익은 업시키는 첫 번째 이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형 비즈니스에서 스톡형 비즈니스가 된다. 그래서 올해 일반적인 영업에 의해서는 올해 매출로 인해서 내년에 매출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이 리퍼럴 마케팅에 의한 매출은 올해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매출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라도 계속할 수 있는 영업 비용이다. 일반적인 영업에서는 영업사원의 활동량에 의해서 매출이 이루어지지만 리퍼럴 마케팅은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확장이 무한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 내용을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저분 누군지 잘 아시죠? 네오비의 조영진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아마 고구마 아줌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굉장히 일치하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고구마 아줌마 5분만 만들면 사무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탁하고 확인하고 또 부탁하고 또 해라.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크게 특징을 말하자면 소개 영업은 5분 안에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영업 방법이라고 하고요. 소개 리퍼럴 마케팅은 소개하는 사람, 소개받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까지 세 사람의 이익과 장점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개 영업은 일상적인 영업 중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지 뭐 별다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평소 얼굴을 마주 하던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나오는 내용이지만 소개 영업을 이용하면 매출이 20-30% 일반적인 고객 모집에서는 3에서 5% 정도지만 소개 영업에 의하면 20-30%로 증대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소개 리퍼럴 마케팅에 확보된 고객의 계약률이 2에서 5배 높은 것은
같은 내용이라도 영업사원이 말하는 판매지만 친구나 지인이 소개를 하면은 충고나 조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책에서는 그 소개 리퍼럴 마케팅을 하는 5단계를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첫 단계가 표적 고객 특정, 두 번째가 소개 의뢰, 세 번째가 특정 의뢰, 네 번째 단계가 활동 지정, 다섯 번째 단계가 반복적 소개 촉진입니다. 그럼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표적 고객 고르는 법에서 고객 특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특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질문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개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좋은 케이크 가게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소개 특성이 강한 분은 어느 케이크 가게 알아, 좋아, 맛있어, 그거 좋은 데 있어 라고 아까 나수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거품을 누르는 분이 계시고, 소개 특성이 약한 분은 있긴 한데 개인마다 취향이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꽁지를 빼는 분, 이런 분은 소개 특성이 좀 약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체크할 것이 이제 참견도와 인맥의 넓이인데요. 참견을 잘하고 오지랖이 넓다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소개를 잘 해주실 분들인데, 스포츠팀이나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또 동창회에 자주 참석하는지 이런 것을 질문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견도가 높은 사람은 스포츠팀 주장이나 야구팀에서는 포수, 축구에서는 수비수, 동창회 간부 이런 분들은 참견도가 높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소개 의뢰를 해야 하는 고객이 있는데 소개로 계약한 고객이죠. 이분들은 이미 만족감을 느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전화를 해서 설문에 회신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설문을 주신다면 이제 선물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을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책 뒤쪽에 나와 있던 그 인맥 지도, 인맥 네트워크 플래닝, 인맥 그물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요거는 좀 잘 연구하셔서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맞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소개 의뢰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상품을 계약한 고객이 소개 의뢰를 받은 경우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소개 의뢰 자체를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개 의뢰를 할 때는 꼭 그 소개의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 다시 말해서 할인을 해드린다든가, 뭐 소개비를 얼마 정도 줄 수 있다든가, 이걸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이익, 그러니까 좋은 영업사원 또는 좋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연결됨으로 해서 속지 않고 좋은 물건을 계약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3배 늘릴 수 있는 규칙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형식적인 소개 의뢰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소개 그림 전개도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소개 활동 선언을 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개 카드를 건네고 고객 활동을 지원하라. 네 번째는 최대 5분을 넘기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그 대화가 편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의 이야기부터 소개 의뢰를 전개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잡담 같은 걸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사례를 집어넣어서 설득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잡담 중에 소개라고 하더라도 5명만 소개시켜달라, 아니면 뭐 어떠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자신을 어필하라.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과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면 그만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개 그림 전개도를 우리 김현수 회장님께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주셔서 한번 우리 업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네, 뭐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편집했습니다. 우리 중개업에 맞게. 그래서 나중에 이건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 의뢰의 타이밍은 세 번이 있다고 하고요. 소개 3 골드라고 합니다. 우리 뭐 이제 건강에서도 골든 타임이 있다. 그래서 쓰러지거나 뭐 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소개 의뢰의 타이밍도 3번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약을 했을 때, 두 번째가 납품할 때, 세 번째가 한 달 후 후속 조치를 했을 때인데, 요걸 우리 부동산 쪽으로 보면 이제 사고자 하는 좋은 집을 소개해서 계약이 됐을 때, 뭐 간단한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시원한 음료라도 나누면서 좋은 집 잘 사셨습니다. 옆에 또 사실 분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세요라고 한번 어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납품할 때는 우리 쪽으로 보면 이제 잔금 치를 때가 되겠죠. 그럼 잔금 치를 때 선물 하나 드리면서 또 한번 부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달 후 후속 조치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뭐 집들이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어떤 대표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휴지라도 들고 방문해서 이제 인사하면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또 소개를 부탁하는 방법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적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단계는 특정 의뢰가 되겠습니다. 특정 의뢰를 할 때는 막연하게 그냥 구매할 것 같은 사람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고객을 떠올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주택 영업의 경우 해서 누군가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이 초등학생이 되는 사람은 없나요? A씨집에 놀러와서 이 집이 좋네 라고 말한 사람은 없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정 의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찾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구체적인 부탁의 예를 10가지 정도 미리 정리를 해놓고 있다가 어떤 특정 고객에게 특정 의뢰를 할 때 3개, 그 중에서 그 상황에 맞는 3개 정도는 꼭 추려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어필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사원 같으면 곧 차량 검사를 앞둔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든가, 주택 판매사원 같으면 당신이 빌라를 구매했을 때 돈 이야기를 물어봤던 사람, 한마디로 뭐 관심을 보인 사람이겠죠. 그러면 은연중에 자기도 집을 사고 싶다는 그런 내색을 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임대로 사는 사람 중에 집을 살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부탁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특정 의뢰로 노려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서로 뭐 경쟁성심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교수님 사이는. 그래서 교수님한테 부탁할 때는 차라리 제자를 소개해달라. 그러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자 같은 경우는 대표님한테 부탁하면서 직원을 소개해달라. 직원들이 대표님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한번 부추겨서 이렇게 소개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정 의뢰는 인맥지도를 활용한다. 그래서 이 인맥지도에 대한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그대로 한번 옮겨놔 봤습니다. 그래서 특정 의뢰 방법을 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추려보면 구체적인 예를 준비하고 특정 의뢰 고객을 선정한 다음에 인맥지도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활동 지정이 되겠죠. 소개 활동을 바꿔서 성공률을 3배 더 올리는 방법.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고 싶어 한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책에서 나온 예를 보면 채소 나눔 같은 활동을 할 때 그 명함이나 카탈로그를 같이 전달하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면서 꼭 확인을 하는 거죠. 뭐 2주 후라든지 뭐 1주 후라든지 해서 기간을 정해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객이 무리 없이 움직이게 하는 활동 지정 방법 해서 소개해주는 상품은 한쪽 상품이라 해서 이제 고가 상품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가벼운 것부터 부탁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자랑하기를 추천하라. 그러니까 나 이번에 집 샀는데 정말 좋아 하고서 상대가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신경 쓰고 있는 그 돈 얘기나 건강 얘기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또 건강 요즘 뭐가 몸에 좋대 뭐가 요즘 많이들 먹는데 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지정하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고객이 활동 지정을 잊지 않게 해야 할 것. 꼭 부탁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 활동 지정은 그 장소에서 바로 소개받을 고객한테 전화를 하게 해서 거기서 바로 소개를 받는 게 좋다고 하고요. 만약에 셋이 만약에 직접 만나게 될 때는 소개하는 사람, 소개받는 사람,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꼭 함께 만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객이 더욱 움직이게 하려면 이런 것은 꼭 해라.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지정 활동 후 성공을 하지 못하면 다른 활동을 또 지정해서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요번에 이런 견학 행사가 있어. 또 다음에 이런 이벤트 행사가 열릴 건데 같이 가자. 아니면 시간 나면 가서 보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자꾸 첫 번째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부탁하고 또 다른 것으로 또 부탁을 하고 계속 다른 활동 지정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영업사원이 직접 활동 지정의 계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행사를 만든다든지 견학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또 초청해서 이제 어필을 또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 이런 활동 지정은 소개하는 고객에게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팜플렛 명함을 건네고 와주세요. 그리고 연락해도 좋은지 대답을 듣고 와주세요. 처럼 구체적으로 활동을 지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죠.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꼭 집어서 알려주라는 것이고요. 소개받은 고객에게 할 접근 방식도 알려줘서 이렇게 1, 2, 3번 방식에 의해서 접근해서 소개받은 고객에게 영업사원이나 회사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얻어내려는 겁니다. 결국은 전화 걸어서 직접 소개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활동 지정 방법이다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 지정 활동을 할 때 이런 소개 명함 이런 걸 만들어서 주고 고객에게 기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좋다고 하고요. 요거는 김은섭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잘 만드셨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단계, 5단계가 되겠습니다.
소개 방법이 3배가 증가되는 추진 방법. 결국 소개 반복 촉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한 고객의 관리가 반복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는 경과를 꼭 보고해 드리라고 하고요. 상담이 잘 이루어져서 계약이 됐을 때도 해야겠지만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보고를 꼭 하라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것은 민폐가 아니다. 정말 고맙다. 다음에도 부탁한다라는 말을 꼭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이 점점 소개하고 싶어지는 방법. 특별 혜택을 제공하여 반복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소개료를 차등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선물에 차이를 두어서 네가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할수록 조금 더 좋은 선물을 한다든가 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지게 그렇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납품 직후 기쁨을 나누는 장소를 만들으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DVD 제작을 해서 그걸 같이 상영하면서 본다든지 기념 촬영을 한다든지 또 그 기념 촬영한 걸 포토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기쁨을 나누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그런 걸 사진, 특히 계약한 고객하고 사진 촬영해서 벽 쪽에 이렇게 쫙 게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소개한 고객과 영업사원의 연대로 반복률을 높인다. 말할 필요도 없겠죠. 내가 고객하고 친해지고 식사도 같이 다니고 어디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한다면 100% 그 손님은 나한테 것만 있으면 소개해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개로 온 고객은 신규로 온 고객에 비해서 3배에서 10배 정도까지도 계약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소개 영업 마케팅에 그만큼 파워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고객을 4등급으로 분류할 수가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건 했을 때보다 5번째의 청약률이 높아진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소개 건수가 늘어날수록 우대를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개료를 차등 지급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 소개를 유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 촉진은 결국 최고 등급에 오르기까지 몇 번이고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고객으로부터 소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하는 거라고 하고요. A등급을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개했을 때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해서 소개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나온 내용인데 활동 보고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오늘 소개받은 고객과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성사되지 않았을 땐 유감스럽게 오늘 계약 성사는 되지 못했지만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자기가 소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소개 리퍼럴 마케팅은 고객에게 소개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고객에게 소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처를 떠오르기 쉽게 소개 의뢰를 하고 소개원에게 고객처의 접근 방법을 지시해서 한번 소개받은 고객으로부터 다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이 소개 영업의 5단계의 전부다 라고 책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반성하는 부분이지만 공부하고 느끼기까지는 하는데 항상 실행이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내용이지만 실행이 답이다. Just do it right now. 이상입니다.